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알림톡을 받으셨을 텐데요. 알림톡 내용을 보면 8월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사이버트럭이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문을 완료하시면 예약일을 기준으로 차량 배정이 진행된다고 해요. 기존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예약금 10만 원씩을 넣어 놓으셨을 텐데요. 이거 실제로 계약하시고 싶으시면 계약금 1,990만 원 을 결제하면 주문 전환이 확정되는 겁니다. 물론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달 5일부터는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내에는 사이버트럭 어떤 모델을 들여오는지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여오는 모델은 AWD 모델과 사이버비스트 모델입니다. 먼저 AWD 모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앞뒤로 모터를 하나씩 갖추고 있는 듀얼 모터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무려 600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1초에 불과합니다. 와, 이 정도 가속력이면 BMW M2 정도 되는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가지고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23kWh 배터리를 장착하는데요. 이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4680NCA 원통형 배터리 셀이 장착되고요. 이 배터리 셀을 바로 팩으로 만든 셀수팩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제조 비용은 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미국에서는 340마일, 550km 정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이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출시했을 때 대략 520km 정도 인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고 해요. 지금 사이버트럭 AWD 공차 중량이 무려 6,603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톤이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차가 520km로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받으면 저는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비가 좋아서 그런 주행거리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123kWh나 되는 엄청난 대용량 배터리 팩을 장착한 덕분이지만요. 자, 그리고 적재 중량 같은 경우는 1.1톤입니다. 포터본거와 거의 마찬가지죠. 넉넉합니다. 물론 포터본거는 실제로 허용 가능한 중량이 3배 가까이, 3톤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실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사실 법규 위반입니다. 사이버트럭도 물론 화물차로 쓰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나마는 화물을 맘먹고 실었을 때도 꽤 넉넉하게 실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네요. 근데 국내에서 이 적재 중량을 1.1톤으로 인증을 받으면요, 국내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아니라 중형 화물차로 분류가 됩니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는 소형 화물차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중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이버트럭도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로 재원이 통보가 되면 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럭 베드 크기 같은 경우는 길이는 1850mm 정도, 너비는 1295mm 정도라서 가로 세로 길이가 1100mm인 국내 표준 파레트까지도 실을 수 있는 정도로 이 괜찮은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갖추고 있어요. 차고 조절 당연히 됩니다. 지상고는 최저 20.3cm에서 최대 43.2cm까지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오프로드, 험로 주행할 때는 서스펜션을 높여서 주행하고, 온로드, 매끈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서스펜션을 낮춰서 주행하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댐퍼 같은 경우도 전자식 가변 댐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 노면 상황에 맞춰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친 노면에서는 부드럽게, 매끈한 노면에서는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해서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줄 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공차 중량이 3톤이라서 이거 스프렁 매스가 너무 무거워서 승차감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사이버트럭 미국에서 실제로 타본 결과 승차감은 무난합니다. 일반적인 승용 SUV 같아요.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AWD 모델 국내 출시 가격은요, 1억 4,5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격이 1억 1,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3,3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일단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보다 3,300만 원이나 비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만든 차는 이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3,30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거, 이거 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고, 저는 일단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엄 소비층에게만 팔겠다라는 전략이라면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트림 사이버비스트 트림도 출시됩니다. 사이버비스트는 전륜의 모터 하나, 후륜의 모터 2개를 장착한 모터 3개, 이 트라이 모터를 장착한 최고 성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무려 845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2.6초에 불과하다고 하죠. 와, 진짜 웬만한 슈퍼카급 가속력을 갖춘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차 중에서는 웬만해서는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AWD와 마찬가지로 123
3kWh 배터리가 장착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미국에서는 320마일, 510km 정도입니다.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출시했을 때 대략 496km 정도로 인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사이버비스트 모델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진짜 헉 소리 나오는 가격이죠. 그래도 사이버비스트 모델은 미국하고 가격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사이버트럭을 산다고 하면 저는 그냥 사이버비스트를 살 것 같긴 해요. 왠지 AWD 하면 약간 흑우되는 느낌 뭔지 아시죠? 아니, 미국보다 3,300만 원을 내가 왜 줘야 돼? 그리고 이 AWD랑 사이버비스트랑 가격 차이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뭐 1억 중반의 돈을 쓰는 건데 그냥 1,500만 원 더 주고 사이버비스트 사지 뭐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생긴 차가 어떻게 국내 인증을 받는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인증 같은 경우는 의외로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기관이 자동차 판매 전에 일일이 이 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승인해주는 이 형식 승인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기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가 우리 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라고 스스로 인증하고 먼저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죠.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테슬라 코리아 같이 국토부에 정식으로 이 자동차 자기인증 가능 업체로 등록된 회사만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이 상하이산 모델 Y를 수입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정부기관에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정부가 사후 검증을 통해서 이 실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트럭은 미국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출시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한국의 안전기준 KMVSS를 따라야 되는데 한국, 미국은 뭡니까? FTA 체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차 회사가 연간 판매하는 승용차,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는 총 중량이 4.5톤 이하인 차입니다. 사이버트럭도 승용차로 분류되죠. 이 승용차가 1년에 5만 대 이하로 판매되는 제조사는 미국의 연방자동차 안전기준 FMVSS만 충족해도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걸로 간주해줍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국 안전기준을 또 충족해야 돼요. 근데 사이버트럭은 픽업트럭으로 분류됩니다. 이 한미 FTA에서 픽업트럭은 굉장히 특별하죠. 미국이 이 픽업트럭만 콕 집어서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 안전기준은 문제 삼지 않기로 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되면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다른 검증들을 많이 건너뛰게 됐고요. 다른 짜잘한 인증들만 거쳐서 이 인증 마무리가 11월쯤에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 인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출고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금요일에 바로 사이버트럭 주문하신 분들은 11월에 차를 인도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좀 갑작스럽잖아요. 갑자기 사이버트럭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니 너무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혹도 제기가 됩니다. 미국에서 잘 안 팔려서 이거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아니냐, 뭐 던지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사이버트럭은 1년 동안에 38,965대를 팔았어요. 미국 정기 픽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지난 분기, 이 2분기 판매량을 보면요, 사이버트럭 3달 동안에 4,306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8,755대를 팔았는데 그때 대비하면 분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죠. 뭐 포드 F150 라이트닝이나 GMC 홈머 EV 이런 차들보다도 판매량이 낮아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일단은 8만 달러 시작이라는 이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작년에 이 초기 예약자 수요가 좀 많이 소진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도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이버트럭이 리콜을 8번 정도 했어요. 가속 페달 결함, 뭐 외장 페달 문제 뭐 등등 리콜을 8번을 하면서 이미지가 좀 나빠졌다, 이런 것도 이유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중고차 판매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최대 55%까지 지금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재판매 가치가 좀 떨어진 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미국 내 판매 부진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이버트럭을 가져오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사이버트럭이 2019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 한국은 북미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전 예약률을 보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GD님도 사시고 시아준수님도 사시고, 게다가 지금 뭐 국내 판매 1위 전기차도 테슬라 모델 Y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좀 파악하고 있었죠. 사이버트럭 한국에 내놓으면 꽤 잘 팔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한미 FTA의 픽업트럭 예외 조항 때문에 빠르게 사이버트럭을 내놓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안전기준이 까다로워서 차를 그 시장에 맞게 바꿔야 되거나
이 출시 자체가 불투명한데 한국에서는 미국 안전기준 통과만으로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의 한국 시장 진출 이유는 인기도 많고 팔기도 쉽고 그야말로 최적의 시장이라서 사이버트럭을 내놓게 된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재고처리다, 짠 맞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지금 오토스티어 기능이 없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인 오토스티어랑 차간거리 조절 기능인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을 묶어서 기본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차량에 기본 탑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최근에 사이버트럭에서 이 오토스티어 기능을 뺐습니다. 이제 기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간거리 조절만 되고요, 오토스티어가 안 됩니다. 오토스티어는 어디 갔나? 이 FSD 패키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900만원짜리 FSD를 구매하거나 구독을 해야지만이 이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FSD 구독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야, 테슬라 진짜 지독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 사이버트럭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차간거리 조절만 되는 상태로 출고가 될 겁니다. 900만원짜리 FSD를 구매해야 차선 유지 기능이 활성화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한편으로는 혹시 FSD가 한국에 제대로 출시를 하겠다는 뜻인가? 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옆 나라 일본에서 일반 도로 주행 테스트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설마 차선 중앙 유지 기능에만 900만원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설마 어떻게 차선 맞춰주는 기능만 해서 900만원을 받아요. 그건 진짜 선 넘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이버트럭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진짜 FSD의 시작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이버트럭 그래서 사요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과 전혀 다른 이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원하고 최첨단 차를 먼저 경험하고 싶으신 그런 얼리 어댑터시라면 이 사이버트럭은 최고의 선택지일 겁니다.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따져서 소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차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국내에서 과연 얼마나 팔리게 될지 진짜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